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만한 지식,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거리들을 소개해드리는 쓸만한 지식사전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등거리 외교로 효과를 보는 중인데요. 자세한 사정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끝부분에 이건 몰랐네 코너가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종은 트럭이다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다가 정답 맞춰보세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최신호에서 미국은 인도에 대한 가치동맹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 출신인 데니얼 마키 미국 평화연구소 남아시아 프로그램 선임 자문역이 쓴 글인데요. 미국이 지나치게 인도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은 미국은 물론 국제 외교가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이 요즘 인도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기에 그렇게 우려한 걸까요? 미국은 지난 6월 워싱턴을 국빈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역대급으로 환대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연설했는데요. 두 차례 이상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뿐이었습니다. 이때에 맞춰 미국은 인도의 오랜 수건인 전투기 엔진 공동 생산과 관련 기술 이전에 합의했고요. 최신 개량형 무인 항공기 드론 MQ-9B 시가디언도 팔기로 했습니다. 시가디언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도 지원하지 않았던 기종이라 대다수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결정에 놀랐습니다. 미국은 또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도 인도인을 참여시켜 2024년까지 국제 우주정거장에 인도 우주인을 보내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애플의 팀 쿡,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를 비롯한 미국 유수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모디 총리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요즘 제일 핫한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알트만 CEO도 이 대열에 동참했는데요.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인도에 8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환대받은 모디 총리 입장에선 그야말로 달라진 위상을 실감했을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약 20년 전 구자라트주 총리 시절 힌두교도의 이슬람교도 학살을 방관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005년 모디 총리의 입국을 거부했었습니다. 이제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인도를 대표하는 모디 총리를 미국이 확실하게 대접한 것이죠. 인도는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롯된 신냉전 시대에서 외교의 키맨으로 떠올랐습니다. 인도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구애를 하고 동서진영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디 총리는 양쪽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며 몸값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는 브릭스의 일원으로서 교류를 지속하는 중인데요. 인도는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 경제, 안보협의체 상하이 협력기구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계속 추가되고 있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를 싼 값에 대량 구매하는 등 교역을 늘렸는데요. 지난해 인도 러시아 간 교역액 398억 달러는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군사 안보 분야에서도 인도와 러시아의 연결고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러시아산 무기에 의존한 인도는 현재 보유한 무기 중 60에서 85%가 러시아산인데요. 지난해 9월엔 러시아가 주도한 다국적 군사훈련 보스토크 22에 참여했습니다. 인도는 앙숙 관계인 파키스탄과 밀착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를 멀리하기 어렵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짚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몸값을 높이는 인도, 그리고 인도를 향한 동서진영의 구애가 앞으로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보너스 정보 이건 몰랐네 시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거리 풍경을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바로 트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픽업 트럭이 미국 어느 도시에 가든 참 많이 보이는데요. 미국에 픽업 트럭이 많다는 사실은 자료로도 입증됩니다.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 에드먼즈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베스트셀링 차종 1위는 쉐보레 실버라도, 2위는 포드 F 시리즈, 3위는 토요타의 라브4, 그리고 4위는 램 1500, 2500, 3500이었는데요.
1, 2위와 4위가 모두 픽업 트럭입니다. 미국인들은 차를 고를 때 실생활과 일터를 가리지 않고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종류를 선호하는 건데요. 덕분에 픽업 트럭 시장은 미국 자동차 업계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승용차 시장을 일본과 한국 등 외국 메이커들에게 대거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한 이유는 탄탄한 픽업 트럭 수요층 때문입니다. 가령 포드의 경우 매출의 절반이 F-시리즈 픽업 트럭에서 나온다고 공언할 정도인데요. 물론 토요타를 위시한 일본계 제조사들은 이 시장마저 차지하려고 아예 이곳 미국 현지에 공장을 차려 미국식 픽업 트럭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한국에서는 팔지 않는 산타크루즈라는 픽업 트럭을 북미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픽업 트럭 시장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자, 오늘 쓸만한 지식사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